안녕하세요. 차끌림의 실문 과장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하게 된 차량은 2014년식 9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게 된 NKZ고요. 흔한 말로 리저브라고도 해요. SK엔카 광고상에 보시면은 원래 보통은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왜 그렇게 안 나눠진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높은 등급의 풀옵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저것 차이는 많겠지만 외관상으로는 휠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남색이어서 좀 어두운 색깔의 계열인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펄도 살짝 들어가가지고 색깔도 좀 멋스럽게, 저도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직접 보니까 더 참 이쁜 색깔이라는 게 들더라고요. 국산차로는 모션뷰? 이런 색깔의 차량들이 참 많아요. 특히 산타페에 많은데 그런 색깔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한번 딱 훑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앞범퍼라든가 휠 같은 경우도 지금 기스가 하나 안 보이고 있어요. 타이어 트레인 상태도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6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바퀴가 60% 이상이라면 뒷바퀴는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외관 볼 때 여기를 다들 많이 놓치세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기스 하나 없이, 깨진 데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제가 수리를 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깔끔했었어요. 제일 많이 빠지고 하는 부분,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걸 달렸지만 여기도 자연 기스 말고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지금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싹 보고 있는데 자연 기스 같은 경우는 여기 살짝 조그맣게 하나 있네요. 지금 거기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가까이서 봐서 알았어요. 여기에 살짝 하나 있고요. 뒤에는 나와 뒤 휠,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죠. 아까 말씀드린 리저브에서 이 휠이 들어간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멋스럽죠. 이런 식으로 휠도 깨끗하고 뒤 휀다도 범퍼까지 제가 이렇게 쭉 스캔을 하고 있는데 큰 상처라든가 그런 게 보이진 않고 있어요. 특별하게 트렁크라든가 테일램프, 기스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번에는 뒤 휀다 이쪽 바퀴, 조수석 쪽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휠기스가 여기에 조금 있습니다. 휠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조수석 쪽으로 많이 기스가 있어요. 운전석과 좀 멀은 것도 있다 보니까 연석에 긁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뒷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보다 뒷 타이어가 조금 덜 남아있긴 해요.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들어간 거 보면은 한 이 정도면 40%에서 30% 정도. 그래서 아직은 교환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짝도 쭉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자, 뒷문은 지금 뭐 큰 상처 없이 깨끗한 편이고요. 앞문이 조금은 장기스는 살짝 있어요. 여기 이런데 조금씩 있고요. 사이드면 저쪽이랑 똑같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앞펜다까지, 그리고 앞에 휠 역시 저 운전석과 조수석 차이가 휠기스에서 좀 차이가 나게 되네요. 여기서도 여기 요만큼의 휠기스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차량의 주행거리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 가운데 나와 있죠. 91,237km 주행거리가 나와 있고요. 링컨들이 이런 기어봉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버튼식으로 좀 많이들 되어 있어요. 이게 시동 거는 버튼이고 파킹, 후진, 중립, 드라이브,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는 RPM을 조금 더 변속하는 타이밍을 늦추면서 RPM이 더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변속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겠죠. 제가 이걸 리저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옵션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 보시면 위에도 파노라마가 엄청 크게 돼 있죠. 보통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해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나 많이 개방감이 있어요. 큰 개방감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번에 메모리 시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먼저 전동 시트를 임의로 작동을 해서 바꾼 다음에 작동을 해볼게요. 위로 한번 올렸고 내리기도 했고요. 앞으로, 뒤로, 이거 최대한 뒤로 많이 빼볼게요. 그리고 의자도 뒤로 많이 젖혀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1번 세팅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핸들도 1번 세팅 포지션으로 가고 있고 시트도 그 세팅되어 있는 목이 꺾였네요. 그 전차 주문이 굉장히 작았나봐요. 이렇게 잘 되는 모습.
저희 사이드 미러까지도 잘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핸들에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컨트롤 이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핸들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눌러주시면은 여기 세팅이 여기 나와 있고요. 주행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SET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 자, 이게 속도를 세팅 값을 정해주는 건데, 주행을 하면서 요 오늘 누르신 상태에서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누르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내 속도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누르면은 속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자동차 모양이 있고 앞에 지금 짝대기가 4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컨트롤 이렇게 말씀드린 이게 차와 차 간격을 유지해주는 기능인데, 이 4개가 돼 있다는 거는 최대한으로 간격을 넓게 해가지고 유지를 한 상태로 주행을 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만약 100으로 가고 있는데 앞차가 80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 속도도 80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간격을 여기 세팅한 금액 거리만큼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가는 거죠. 이 조절 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는데 요거를 조절해 줌으로써 여기 있는 막대기가 한 개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짧게 가는 건 1칸, 그리고 제일 넓게 하는 건 4칸까지. 이 기능을 저는 참 편해가지고 이 기능을 참 많이 이용하곤 해요. 제가 출장을 멀리 갈 때 오면서 이 기능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기능 하나 있다만으로도 제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피로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기능까지 있는 차량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기능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조기에 보시면 여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여기에 오토 기능이 있는 에어컨 다 있고요. 온도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 버튼으로도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듀얼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차갑게 하고 여기는 뜨겁게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성능 기록을 올리겠지만 범퍼,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험 이력상에는 그래도 얼마 정도 있는데 왜 이게 무사고라고 하시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저희가 말씀드린 무사고 같은 경우는, 자, 범퍼 같은 경우는 소모품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환을 100번을 해도 저희 교환에 책정이 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100번을 교환했다는 건 아니고요. 한 200만원 가량의 보험 이력이 있는데,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전차주한테 물어봤지만 앞범퍼, 상대방 때문에 제가 앞범퍼를 교환을 하셨다고 해요. 범퍼만. 사고는 가벼운 사고지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앞범퍼로 요 정도 금액이라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미국차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측정을 크게 하는 방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전동 트렁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위로 전동 트렁크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버튼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 문이 닫히게 되는데, 그 전에 트렁크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외관을 봤을 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걸 갖고 오면서 속이 엄청나게 깊어요. 제가 몸무게가 거진 100kg 돼요. 이 정도면 저 같은 사람 2명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진짜 몸무게가 100kg에 키가 183이거든요. 안쪽 끝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만큼이나, 지금 발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이나 비게 돼 있어요. 이 정도면 골프백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만큼 적지 넓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행동까지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동차를 닫겠습니다. 본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능 기록부에서 보시면은 미세누도 발생이 안 돼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차량인데, 일단은 거는 그만큼 관리 잘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왼쪽부터 쭉 보시면은 유효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차가 엔진을 꽉 차 있어가지고 속을 보기가 힘들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차를 세척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건 저희가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내 클리닝을 하면 저희가 안까지는 기름때를 완벽하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를 믿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이 차에 조금 특이사항이 있어요. 본넷을 아시는 분들만 잘 열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는 열린 상태에서 여기 버튼을 끝까지 날깍 소리 날 때까지 하셔야지만 열려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보시고 요만큼만 하면 되겠죠 해도 절대 안 열립니다. 꼭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당기고 올리셔야지 이 본넷은 잘 열립니다. 지금까지 링컨 차량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많이들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